22장 카르복실 애시드의 유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반응은 알데히드와 키톤과는 다른 뉴클레오필릭 아실 치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라는 것은 지금 아실 치환 반응 것은 알데히드와 키톤과는 다르게 카르보닐의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조와 결합, 명명법, 물리적 성질, 분광학적 특성과 관심을 가질 만한 에스터와 아마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분이 대충 한 서론 분야의 부분에 해당될 거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의 아실 치환 반응인데 무엇이 치환되느냐, 무엇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뉴클레오파일이 치환됩니다. 거기서 반응성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G가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 클로라이드, 카르복실 애시드 두 개가 이합체 형태에서 물이 빠진 형태로 되어 있는 무수화합물인 언하이드라이드, 이게 이제 아마 알데히드가 아니라 언하이드라이드일 겁니다. 자, 카르복실 애시드, 다음에 에스터, 다음에 아마이드, 이와 같은 총 하나, 둘, 셋, 언하이드라이드 5개 정도의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에 대해서 아실 치환 반응인데 뉴클레오파일이 G 리빙 그룹 대신에 치환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아실 그룹이라는 것은 알킬과 CO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이 그룹을 아실 그룹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는 아실 그룹의 Z, 일렉트로 네가티브 오톰, 즉 탄소보다도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할라이드,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살펴볼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G가 OH 같은 경우에는 카르복실 애시드, G가 CL인 것은 애시드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언하이드라이드, 이것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카르복실 애시드 두 개 구조에서 물이 제거되어서 이합체로 생성되어 있는, 그래서 물이 제거되었다, 무수화합물 언하이드라이드입니다. 다음에 G가 OR인 에스터, 그 다음에 G가 질소로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NH2든 NHR이든 NR2든 모두 다 아마이드입니다. 즉 질소에는 H가 두 개 붙어 있더라도 아마이드입니다. 이거는 질소. 산소는 다르죠. 산소는 OH면 카르복실 애시드, O에 알키리가 있으면 에스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질소인 같은 경우에는 CO 이중결합에 질소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여기에 H가 있든 알킬이 있든 관계없이 전부 다 아마이드입니다. 언하이드라이드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그냥 카르보닐 두 개를 산소가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쪽에 붙어 있는 R이 같은 구조에 있죠. 그리고 어떤 대칭인 언하이드라이드가 있고, 여기에 CO 요 중심으로 페닐과 메틸처럼 두 개의 R그룹이 다른 혼합형인 언하이드라이드 무수화합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안하이드라이드는 고리형 사이클릭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아마이드,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1차 아마이드는 N에 아실기가 붙어 있는 거고, H가 두 개 이루어지는 게 1차입니다. H가 하나 붙어 있는 거 2차, N에 H가 하나도 없는 것이 3차입니다. 그래서 탄소 질소 결합이 한 개 있는 경우를 1차, 두 개 있는 경우를 2차, 세 개 있는 것을 3차라고 하셔도 되고, 수소 N에 질소의 수소가 두 개, 0개, 하나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이드의 종류를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아마이드, 2차 아마이드, 3차 아마이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고리형 에스터는 우리가 고리형 에스터는 락톤이라고 하고요. 고리형 아마이드는 락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리가 알파, 베타에서 만약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 베타 락톤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에서 탄소에서 산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 그룹을 하기 때문에 감마 락톤이죠. 그죠? 여기는 델타 락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락탐, 감마 락탐 이와 같이 아마이드 결합을 락탐, 에스터 결합은 락톤, 고리형 에스터는 락톤, 고리형 아마이드는 락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약간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나이트릴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이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CN 삼중결합에 있는 탄소는, 그죠? 여기는 질소와 하나, 둘, 세 개의 엘렉트론 네거티브 그룹과 결합하고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탄소가 전기 염성도가 큰 산소나 지대와 하나, 둘, 세 개의 결합을 하고 있던 특징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트릴은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로 분류를 합니다. 반응성도 유사하고요. 자, 카보닐 그룹의 두 개의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요. CO 이중결합에서 우리 앞서에 살펴본 겁니다. 그죠? 탄소는 sp2 혼성으로 되어 있고 결합각은 120도의 평면 삼각형이고 카본이 산소에 비해서 전기염성도가 낮으므로 폴라 그룹은 산소 쪽으로 가고 따라서 탄소는 전자가 부분적으로 부족하여 델타 플러스를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카본에서 뉴클리오파일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는 이것이 공명구조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이유가 Z 붙어 있는 G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G가 보다 더 베이직한 원소면은 전자를 더욱더 잘 주겠죠. 그죠? 이와 같이 전자를 보다 더 잘 주어서 이 탄소의 플러스 차지를 안정화시키면 이러한 G가 있는 카르보닐 유도체가 보다 더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명구조를 지금 1, 2, 3으로 나타냈는데요. 1과 2는 키톤과 비슷하게 카르보닐 CO 이중결합에서 탄소가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 캐릭터를 띠는데 여기에 옆에 붙어있던 Z, G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소의 플러스 차지를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중결합의 형태에 존재하는 공명 구조가 가능하죠. 이 공명 구조에서 Z의 베이시스티가 이게 어느 정도 전자를 잘 주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공명 구조의 기여도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베이시스티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여기가 질소가 아주 강한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알콕사이드는 OH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티가 아주 약한 것이 CL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아마이드 형태의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3번의 공명구조의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이드의 CN 결합이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물리적 성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알데하이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알데하이드와 키토닌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을 하지 않아서 다이폴 인터랙션만 존재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와 키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카르복실 물리적 성질이 탄소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5개 이하이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있고 5개 이상이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요건 알데하이드와 키톤에서 다뤘던 내용이 비슷하게끔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내진 않았지만 카르복실 애시드, 그죠? 카르복실 애시드에 OH 그룹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그죠? 카르복실 애시드는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베이시스트에 의해서 안정성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게 질소가 염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기여하는 탄소의 이중결합에 기여하는 공명 구조의 기여도가 높다고 했죠. 그죠? 자, 이래 높다는 것은 탄소 플러스를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여기 비해서 질소보다도 베이시스티가 약한 산소는 물론 기여를 하지만 질소보다는 조금 적게 탄소 플러스 차지를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티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탄소 플러스를 이중결합으로 해서 공명 안정화 효과가 되는 그러한 공명 구조의 기여도는 여기에 나타내던 아마이드에 비하면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공명 안정성에 의해서 아마이드가 가장 안정하고요. 아마이드 다음에 에스터 다음에 애시드와 에스터는 비슷하고요. 다음에 안하이드라이드, 클로라이드, 애시드 클로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치환기의 Z의 베이시스티가 증가하면은 이 화합물의 안정성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나이트릴은 카르복실 애시드과 약간 다른데요. 왜냐면은 이것이 탄소가 전기염성도가 있는 원자 3개와 결합하고 있는 것은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와 비슷한데요. 그러나 탄소는 sp 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결합을 중심으로 180도 결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3중 결합의 sp2 혼성이고 180도 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시그마와 2개의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리니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실클로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명명법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짧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명법은 여러분들 100% 완전 다 외우시면 좋지만 이게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익히는 거지 단순히 한 번에 다 외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이름을 붙였던 방식에서 이 애시드에서 거기서 클로라이드를 Y1 클로라이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세틱 애시드였죠, 그죠? 아세틱 애시드였는데 이 애시드를 아세틸 클로라이드, 그죠? 그럼 사이클헥산 카복실릭 애시드였는데 사이클헥산 카보닐, 그죠? 카보닐 그냥 클로라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르복실 애시드를 카보닐 클로라이드, 이 애시드를 아세틸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애시드 클로라이드 이름은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언하이드라이드는 이 화합물을 카르복실 애시드 끝에 안하이드라이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칭인 언하이드라이드가 있고 이 혼합형인 언하이드라이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칭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붙여줍니다. 이게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하면은 아세틱 애시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합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여기로 보면은 아세틱 애시드, 여기고, 그죠? 여기는 벤조익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해서 아세틱,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혼합형인 안하이드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명명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은 안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느냐면은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무수물, 무수한 물. 저 카르복실 애시드 두 개가 여기서 디하이드롤리시스, 즉 물이 제거되어서 여기와 같은 물이 제거된 형태에서 이와 같은 결합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무수화합물, 물이 없다, 안하이드라이드, 무수화합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카르복실 애시드 두 개의 화합물이 축합되면서 물이 제거되었던 구조가 안하이드라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수화합물 이름을 또 안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R'을 알킬 그룹인데 여기 있는 에스터에게는 요 이름을 알킬 그룹을 이거를 이름을 먼저 붙여줍니다. 이쪽 옥시전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이 그룹의 이름을 먼저 붙여주고 나머지의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 애시드를 에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아세틱 애시드였죠, 그죠? 아세틱 애시드를 아세테이트라고 붙여주고, 그죠? 그런데 산소에 무엇이 그룹이 있다? 에틸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에틸 아세테이트입니다. 이 에틸 아세테이트는 유기화학에서 유기용매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화합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로 사이클로헥산 카르복실릭 애시드였는데 이게 헥산 카르복실레이트, 에이트라고 합니다. 에이트로 붙여주고 옥시전에 무엇이 붙어있다? 터셔리 부틸기가 붙어있다고 해서 여기서 에스터는 카르복실 애시드에 있는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알킬 그룹을 R', 이 알킬 그룹을 먼저 퍼스트 이름을 앞쪽에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의 이름을 8로 이름을 바꾸어서 에스터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마이드도 이는 익 애시드, 오익 애시드, 1엑시드를 그냥 마지막에 아마이드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아세타마이드, 벤자마이드, 여기에는 2메틸 사이클펜탄 카복사마이드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마이드는 보시면 질소가 모두 다 수소로만 되어 있죠, 그죠? 수소로만 결합되어 있는데 만약에 질소 원자의 아마이드에서 무엇이 여기 N 질소에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 들어가 있는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알킬 그룹이 들어가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름을 이게 에틸이 있다. 어디에? 질소에 N에 에틸이 있다고 해서 폼아마이드. 그러면 N에 메틸이 하나 더 있고 N에 또 메틸이 하나 더 있다 하면은 이와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N에 메틸에서 NN 다이메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 위치는 질소에 NN이면은 N에 친환기가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냥 N이면 질소에 친환기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질소 N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반드시 대문자의 이탈릭 형태로 나타냅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와 같은 누워있는 이탈릭체의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자,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나이트릴의 이름은 알켭의 유도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CN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긴 사슬을 들고 여기에는 CN에 있는 이 탄소를 1번으로, 그죠? 1번으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처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나이트릴로 붙입니다. 그죠? 아세틱 애시드면 아세토 나이트릴, 이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CN이 지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이트릴이 아니라 사야노 그룹입니다. 사야노 그룹. 자, CN이 지환기로 되어 있다. 사야노 그룹입니다. 사야노.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기가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에 CN에 있는 탄소를 1번으로 붙인다. 1, 2, 3, 4입니다. 근데 이게 부타노익 애시드인데 이것을 부탄 나이트릴이라고 붙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메틸이 있다. 그래서 부테인의 나이트릴. 그죠? 여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있다 하면은 부테인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커먼 네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세틱 애시드처럼 아세토 나이트릴, 오 나이트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고요. 여기에 보시면 탄소 1번을 가지고 있는 키톤이 사이클로헥사에논입니다. 이게 사이클로헥사에논. 이 사이클로헥사에논이 모체가 되는데 여기에 CN이 지환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CN이 지환기 있는 CN의 지환기는 사야노라고 이름을 붙인다. 2사야노 사이클로헥사논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죠? CN 카본을 가지고 있는 긴 체인을 하는데 반드시 이 탄소도 이 탄소 CN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탄소 하나, 둘, 세 개를 이야기해서 프로판 나이트릴이지 이 CN을 그냥 작용기처럼 떼내고 탄소 하나, 둘로 해서 에탄 나이트릴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CN 나이트릴을 탄소수에 포함하여 그 모체의 이름을 붙여준다. 탄소가 3개면은 프로판, 4개면은 부탄 해서 프로판 나이트릴, 부탄 나이트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몇 가지 나타내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한번 카르복실 애시드의 이름을 보시면은 특히 이쪽에 벤젠이 붙어 있는 커먼 네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벤조일 클로라이드입니다. 벤젠이 있는 양쪽에 있는 벤젠이 있으면 벤조익 안하이드라이드, 여기는 에틸 벤조에이트, 그죠? 이거는 N에 메틸이 있죠. 벤자마이드, 이건 벤조나이트릴. 그래서 이와 같은 대표적인 하나, 둘, 셋, 넷, 5개는 페닐기, 즉 페닐기를 포함하고 있는 카르복실 애시드의 커먼 네임이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와 같은 이름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짧게 이게 나타낸 알데하이드 키톤이 들어갔었는데요. 21장에서 다루었던 CO 이중결합의 특성 때문에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좀 자세히 들어갔다 보면은 카르보닐 컴파운드는 당연히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CN 이중결합도 그죠? 3중결합도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H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하다. 아마이드에 NH, 그죠? NHOH는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볼륨 포인트 아마이드는 수소결합이 가능하고요, 그죠?
키톤은 다이폴 인터랙션만 있고 에스터 클로라이드는 전부 다 뭐만 다이폴 인터랙션만 있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아마이드는 다른 카르복시 애시드 유도체에 비해서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 1차나 2차라는 것은 H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3차 아마이드는 NH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분광학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O 흡수 파장이 카르복시 애시드 유도체는 시리즈로 한번 다루었을 건데요. 1600에서 1850 사이에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2차 아마이드의 NH 피크가 3200에서 3400에 나타나는 독특한 피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NH 밴딩은 1640인데 이거는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잘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이 그랍이 보다 더 비편제화되어 있고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하면 CO 이중결합이 특징이 좀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낮은 프리퀀시 쪽으로 낮은 파수 쪽에 흡수 피크가 나타난다. 이게 특징적인 거고요. 당연히 이것이 이제 컨주게이션하고도 관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 사이즈가 커지면 하이 프리퀀시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키톤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죠? 육각링, 오각링, 사각링에 있는 그죠? CO 카르보닐이든 어쨌든 에스터든 카르보닐 에스터든 육각이든 육각, 오각, 사각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 링 사이즈가 줄어들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혼성궤도함수의 특징이 sp2에서 sp 성격과 유사하게 됨으로 인해 s 캐릭터가 증가하고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은 이중결합의 결합 세기가 어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이드, 에스터, 아나이드, 애시드 클로라이드에서 여기에 있는 베이시티, Z의 베이시티가 증가하면은 여기에 이중결합을 전자를 주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여기에 전자를 주면은 이중결합이 되고 CO는 단일결합 성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베이시티가 증가할수록 CO 이중결합의 특징이 단일결합의 특징을 좀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흡수 프리퀀시는 낮아지는 거죠. 그죠? 자, NMR에서는 카르보닐 화합물에도 공통적인 알파 프로톤 NMR에서 2에서 2.5 ppm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NH 수소는 수소 결합이기 때문에 어떤 브로드한 영역이 나타나는데 7.5에서 8.5 ppm. 그 다음에 카르복시 애시드의 탄소, 카르복시 애시드의 탄소 유도체는 160에서 180입니다. 요 구분되는 게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200, 그죠? 190에서 200 아주 다운필드인데 카르복시 애시드 유도체는 160에서 180.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N 3중결합의 나이트린은 115에서 122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두 개의 ppm은 카본 13 NMR의 케미컬 시프트 값입니다. 화학적 이동 값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에스터는 뭐 이런 향기가 좋은 향수에서도 어떤 향수를 나타내는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화합물의 구조에는 에스터 작용기가 있는 것이 많다. 그 에스터 작용기를 가지면은 어느 정도 향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아마이드 결합은 우리가 아마이드 결합은 아미노애시드들이 결합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의 기본이죠. 그죠? 펩타이드 기본이고 펩타이드들이 뭉쳐 있는 것이 단백질이죠. 그죠?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아마이드 결합은 그와 같은 생체 내에서 안정한 카르복실 애시드의 결합이고 그렇게 아마이드 결합이 안정한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내에서 기본 구조인 펩타이드 구조에서 단백질을 이루는
결합입니다. 이런 거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실, 뉴클레오필릭 아실 취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앞서에서 서론에서 카르보닐 화합물의 뉴클레오필릭 어디션과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리액션의 차이점을 같이 좀 살펴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르보닐 이중결합에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Z가 있는데요. 이 Z는 전자를 탄소에 비해서 모아서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리빙 그룹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리빙 그룹으로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는데 이게 뉴클레오파일이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도 있고 뉴클레오파일이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반응은 이 Z,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 반응은 어디션 반응이 아니라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서 Z 대신에 치환되는 치환 반응입니다. 자, 뉴클레오파일이 CO 이중결합에 탄소 쪽으로 결합하는, 공격하는 이유는 탄소가 델타 플러스로 전자가 부족하므로 뉴클레오파일에 탄소를 결합을 하면은 탄소는 바로 결합이 되면은 탄소는 5개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탄소 산소의 파이 결합이 있는 전자가 산소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탄소는 4개의 결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이 다시 탄소와 이중결합으로 해서 안정화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안정화되면은 이 Z가 리빙 그룹으로 즉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안정화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Z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카르보닐 애시드 유도체는 뉴클레오파일과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 반응에서 다루는 이러한 뉴클레오파일로서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록시 알코올, 물, 알코올, 아세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아민, 2차 아민이죠. 3차 아민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들을 때에 이 RC 프로덕트를 찾을 때는 반드시 spt 혼성을 가지고 있는 탄소를 일단 찾죠. 그죠? 그 다음에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탄소를 찾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이 뭐냐? 여기는 암모니아다. 그 다음에 리빙 그룹과 뉴클레오파일을 교체시켜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실클로라이드와 암모니아 반응하면은 1차 아마이드가 생성된다. 여기에서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알코올과 반응하면은 에스터가 된다. 이건데 여기서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군 뉴클레오파일이 아주 반응성이 좋다. 그리고 일렉트로파일이 반응성이 서로 좋을 때는 그냥 어떠한 치환체 도움 없이도 이게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카르복실 애시드와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일렉트로필리시티도 좀 떨어지고 에탄올도 질소보다는 산소가 뉴클레오필리시티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반응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일렉트로파일의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산으로 처리하면은 그죠? 카르보닐의 옥시전의 비공유 전자상이 프로톤과 반응하여 이 카본을 보다 더 플러스 캐릭터로 만들어주고 중성의 에탄올에 있는 산소가 공격하게끔 만들어주죠. 자, 상대적인 반응성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반응성이 좋은 거 아실클로라이드, 다음에 안하이드라이드, 다음에 에스터와 카르복시드는 비슷하고요. 다음에 아마이드입니다. 반응성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치환 반응이 그래서 클로라이드 대신에 반응이 좋으니까 아민이
좋은 뉴클레오파일에서 아마이드로 치환되는 반응은 잘 일어나나 이에 역반응 아마이드를 가지고 클로라이드 뉴클레오파일로 해서 여기를 공격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을 보면은 뉴클레오파일이 처음에 어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중간체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뭐 프로토네이션이 돼가지고 알코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것은 베이시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결합으로 들어가려는데 여기서 Z냐 뉴클레오파일 중에 어느 것이 보다 더 좋은 리빙 그룹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결정되겠죠. 자, 애시드 클로라이드는 뉴클레오파일과 반응하여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션 되어 있는 치환되어 있는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은 일반적으로 뉴클레오파일에 있는 수소와 떨어져 나간 Cl-가 결합하여 HCl이 생성되는데 이 HCl을 잡아준다 아니면 산을 트래핑 한다고 해서 트래핑에 사용되는 것이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죠? 약 베이스인 피리딘을 넣어주면은 강한 HCl을 트래핑하여 H가 결합되어 있는 플러스와 어미오닌 아민 클로라이드 솔트 폼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애시드 클로라이드와 뉴클레오파일을 반응하여 치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약한 베이스인 윅 베이스인 피리딘을 많이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애시드 클로라이드에 지금 옥시전 뉴클레오파일을 하는 겁니다. 옥시전은 카보실레이트 아나이온을 하면은 그죠? 이와 같이 반응하면은 클로라이드 대신에 들어가면은 안하이드라이드. 물과 반응하면은 치환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카르복시 애시드. 알코올과 반응하면은 어떻게 된다? 에스터입니다. 다음에 애시드 클로라이드 반응에서 암모니아와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은 없죠. 그죠? 반응을 하면은 아마이드가 1차 아마이드, 2차 아마이드, 3차 아마이드가 생성되는데 이때에 들어갔던 뉴클레오파일을 2당량으로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1당량은 아마이드 결합에 있는 아민소스로 작용을 하고요. 나머지 여분의 1당량은 HCl이 떨어져 나가서 생성되어 있는 강한 산을 잡아주는 베이스 역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든 아민 치환을 반응하려면 2당량의 아민이 필요합니다. 뭐 DET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에 뭐 이런 아실 클로라이드에 2차 아민과 반응하면 이 아민이 Cl 대신에 치환이 되는 거죠. 그죠? 안하이드라이드는 아세테이트 어미온이 마이너스 차지가 카르보닐 탄소 쪽으로 들어가서 첨가되어 있는 어디션 되어 있는 것이 되고 여기서 이중결합이 되면서 클로라이드가 떨어져 나갈 거냐 아세테이트 어미온이 떨어져 나갈 거냐를 할 때에 이 아세테이트 어미온과 클로라이드 중에 무엇이 클로라이드가 굿리빙 그룹이고 굿리빙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게 클로라이드의 베이시스티가 아세테이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좋은 이탈기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애시드 클로라이드 카르복 애시드를 만드는 건데요. 이때는 물이 일단 중성의 물이 들어갑니다. 어택을 해서 다음과 같은 OH2 플러스 이온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탄소, 산소 이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면서 한쪽에는 옥시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피리딘, 이런 베이스가
물에 들어가 있던 H 프로톤을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중간체인 이와 같은 것이 생성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O 이중결합이 생성될 때에 OH-로 떨어져 갈 거냐, Cl-로 리빙 그룹이 될 거냐, 그거 했을 때 어떻게 Cl-가 그 리빙 그룹이죠. 그죠? OH-는 잘 안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반응성이 좋은,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아실클로라이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아실클로라이드에서 배웠는데, 아실클로라이드보다도 반응성이 조금은 약한, 그 다음에 안하이드라이드는 물과 반응하면 카르복시 애시드, 알코올과 반응하면 에스터, 암모니아나 아민과 반응하면은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서 안쪽으로 생성되고, 뉴트럴한 뉴클리오파일에 붙어있던 H는 또 사용되어 있던 암모니아가 베이스로 작용하여 프로톤을 제거하고, 다음과 같은 중간체에서 테트라헤드랄 구조의 중간체에서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되면서 이쪽이 보다 더 좋은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어디션, 엘리미네이션을 통한 치환 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안하이드라이드에서 보시면, 그죠? 이 안하이드라이드에서 여기에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여기에 안하이드라이드 대신에 이게 리빙 그룹으로 작용하고요. 요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쪽이 안하이드라이드 파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알코올에 또 있고 아민도 있을 때 무엇이 아민이 좋은 뉴클리오파일이기 때문에 알코올보다는 아민 쪽이 뉴클리오파일을 작용하여 여기에서는 아마이드 결합이 생성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보면은 알코올 있는데 아세트아나이드라면 알코올 쪽으로 해서 아세틸 길이가 알코올 쪽으로 되고요. 여기에 질소를 가지고 있는 아민인데 이 아민은 뭐 하나 둘 셋 3차 아민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약합니다. 떨어져 나갈 H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자, 다음에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반응성입니다. 이 뉴클리오파일이 강한 카르복실 애시드와 반응할 때에 강한 뉴클리오파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강한 뉴클리오파일은 카르복실 애시드와 작용할 때는 이것이 베이스로 작용하여 카르복실 애시드의 프로톤과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뉴클리오파일 중에서 이 카본을 공격하는 뉴클리오파일의 반응도 있고요. 즉 뉴클리오파일에 따라서 애시드 베이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뉴클리오파일에 들어가는 반응이 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좀 헷갈리게 설명드렸는데요. 카르복실 애시드는 강한 산입니다. 어느 정도 애시디티가 있기 때문에 뉴클리오파일은 전자를 주는 뉴클리오파일로 작용하기보다는 프로톤과 반응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산 연기 반응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다시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순서대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일어나고 뉴클리오파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요 뉴클리오파일이 이 산과 반응하기에 충분한 베이스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약한 뉴클리오파일 같은 경우에는 카르보닐과 뉴클리오파일이 어택을 해야 다음과 같은 중간체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두 개가 약간 경쟁 반응일 겁니다.
자, 여기서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에서 애시드 클로라이드. 우리가 이거 배운 거는 여러분들 알코올, 그죠? 알코올에서 COH에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로 반응하면은 탄소 클로라이드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앞서 봤던 이게 sp3 카본일 경우에서도 했는데 이것이 한 sp2 카르보닐 카본인 같은 경우에도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와 반응하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생성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끓여주면은 물이 제거됩니다. 이게 물이 제거. 물이 제거돼서 안하이드라이드가 생성되고 이것도 물이 제거돼서 치환되어서 그죠? 뭐 똑같습니다. 아마이드가 알코올과 결합하면 에스터, 아민과 결합하면 아마이드가 생성되는 반응. 이 카르복실 애시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나중에 한번 정리할 수도 있는데 아실 클로라이드, 그죠? 여러분 아실 클로라이드가 반응성이 가장 좋으니까 그 다음으로 안하이드라이드로 갔죠, 그죠? 안하이드라이드로도 변환이 됩니다. 근데 안하이드라이드가 어떻게 이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반응성이. 그 다음에 아실 클로라이드가 지금 카르복실 애시드로도 되고, 그죠? 에스트로도 되고, 그 다음에 애시드도 되고, 그보다도 반응성이 낮은 아마이드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반응성이 치환되는 것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반응은 거의 없는데 유독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카르복실 애시드는 모두 다 가능하다. 지금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는 애시드 클로라이드 됐죠. 물이 빠져가지고 안하이드라이드 됐고 에스도 됐고 아마이드 됐습니다. 저 카르복실 애시드는 치환 반응을 통해서 모든 애시드 클로라이드 유도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카르복실 애시드를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로 반응하면은 OH 그룹을 보다 더 좋은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죠?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들어와서 치환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즉, 사이오닐 클로라이드가 OH가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좋은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르복실 애시드의 OH에 있는 산소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이게 뭐 알코올 반응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가 이게 어택을 해서 다음과 같은 CL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CL과 H가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 OH가 OSClO로 바뀌었죠. 이거는 그냥 OH는 리빙 그룹이 좋은 리빙 그룹이 아니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굿 리빙 그룹입니다. 좋은 이탈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Cl-가 들어가서 어택을 해서 다음과 같은 중간체에서 Cl-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좋은 리빙 그룹이므로 생성물은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얻어집니다. 자,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언하이드라이드로 만드는 것은 이게 이제 카르복실 애시드를 언하이드라이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리형 카르복실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높은 온도에서 그래도 일어난다. 즉 고리형 안하이드라이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이 제거되는 반응이 언하이드라이드 반응입니다. 자,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 반응하는 것을 피셔 에스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과 반응을 합니다. 알코올과 반응은 애시드에서 알코올과 뭐에 존재해서 산에 H 플러스 산의 존재하에서 반응을 하면은 치환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제거되는데 이 반응은 평형 반응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리버스블 가역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물을 제거시켜 줘야 되겠죠.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뉴클레오파일이 바로 들어가는 찬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산을 넣어서 카르복실 애시드에 산소의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탄소가 보다 더 전자가 부족한 종으로 만들어주고 알코올에 산소가 뉴클레오파일 어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산을 넣어준 것은 카르복실 애시드가 보다 더 일렉트로필릭하게 만들어서 뉴클레오파일의 공격을 받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되어 있는 착물에서 여기에 있는 알코올에 있는 프로톤은 베이스에서 제거되고 다음과 같은 화합물이 생성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들어갔던 OH든 EOH든 OH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요. 그죠? 다시 OR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다시 들어갔던 게 역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왔다 갔다 병행 반응해서 프로토네이션이 되어서 물로 떨어져 나가서 에스터가 형성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물이 들어가서 OR이 치환되면은 카르복실 애시드가 되는 이 역반응은 에스터를 카르복실 애시드로 산의 조건에서 만드는 반응입니다. 카르복실 애시드를 에스터를 카르복실 애시드로 산의 조건에서 만드는데, 이때에 평형을 조절할 때는 당량 조절을 통해서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에스터를 만들려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입하는 알코올의 양을 많이 하든지 생성되고 제거되는 물을 빨리 제거시켜 주면은 정반응으로 잘 진행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산의 조건에서 치환 반응이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치환을 하기 위해서 강한 뉴클레오파일로 산다면 베이스 조건에서 반응을 한다면은 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은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일어나서 아세테이트 어미온이 생성되고요. 여기에 알코올이 들어갈 찬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에서는 베이스의 조건에서는 카르복실 애시드가 에스터로 아실 치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자 내 반응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카르복실 애시드와 알코올을 하면 에스터가 생성되었죠. 그런데 카르복실 애시드와 알코올이 같은 분자 내에 있을 때에 반응이 나면 고리형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 이와 같은 새로운 고리형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알파, 베타, 감마 위치에 있는 알코올과 고리형 반응이 일어나서 고리형 에스터를 락톤이라 하고요. 알파, 베타, 감마 위치에 있는 알코올과 반응했다고 해서 감마 락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고리형 화합물에서 이쪽에 있는 알코올과 카르복실 애시드가 반응하여 여기에 있는 산소 결합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서 OH가 떨어져 나가는 고리형 에스터를 락톤이라고 합니다. 락톤. 그리고 카르복실 애시드와 아민을 반응하면 아마이드로 만들 수가 일반적으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카르복실 애시드는 산, 아민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카르복실 애시드와 아민이 반응하여 애시드 베이스 반응의 솔트 형태의 산 염기 반응이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인 데서는 이와 같이 카르복실 애시드와 아민과 반응하여 아마이드를 만들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솔트 형태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은 물이 제거되면서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유기 합성 실험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카르복시 애시드를 아마이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은 듣고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카르복시 애시드에 어떠한 물질을 넣어서 OH가 잘 떨어져 나가게끔 변환시켜서 뭐와 아민과 반응시켜서 아마이드를 만드는 반응은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히팅을 한다. 이거는 카르복시 애시드에서 아마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가 DCC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다이사이클로헥실 카보 다이이미드 이름이 좀 길죠. CNN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 유기합성을 배우든지 할 때에 DCC를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서 좋은 리빙 그룹으로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건데, 이 DCC는 거의 사용했다면은 유레아 타입으로 만들어집니다. 유기 반응에서 거의 DCC를 사용했다면은 잠시 들어갔다가 치환기로 작용해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 생성되는 것은 유레아다. 유레아는 CO 이중결합에 양쪽에 NA 아마이드 두 개가 대칭적으로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다이사이클로 헥실 카보디미드를 넣어서 카르복시 애시드를 좀 더 좋은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서 아민이 치환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DCC는 여기 넣어주면은 여기랑 같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아민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DCC는 여기에 있는 O와 여기는 H, 여기에 있는 아민 O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카르복시 애시드가 DCC에 CN 이중결합이 있는 중간에 있는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므로 산소가 전자를 주면은 여기 있는 이중결합이 다시 질소 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생성되고요. 카르복시 애시드에 산소가 전자를 줬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여기 있는 프로톤이 질소 쪽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죠? 프로톤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이 자체가 좋은 이탈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은 이탈기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산소와 그 DCC에 탄소가 결합했죠. 그러면서 이 탄소가 산소를 같이 들고 빠져나갈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때에 그래서 아민이 카르보닐에 공격하고 중간체가 생성됐다가 이중결합이 생성되면서 여기에 있는 CO 시그마 결합이 이쪽으로 이중결합을 형성하면서 탄소 질소에 있는 이중결합이 다시 전자를 가져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에 프로톤이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유레아 타입이 생성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자, 기억하실 것은 카르복실 애시드와 DCC를 아민과 반응하면은 카르복실 애시드는 DCC와 반응하여 좋은 리빙 그룹을 가지는 카르복실 애시드가 생성되고, 거기에 아민이 들어가서 DCC가 제거되면서 이탈하면서 유레아 폼으로 리빙 그룹으로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스터의 반응입니다. 에스터의 반응은 지금 보면은 이거는 에스터를 카르복시 애시드와 반응할 때는, 아니면 치환 반응할 때는 산이나 염기 조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 에스터와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하나, 아민과 반응하면은 여기서도 1차, 2차, 3차 아마이드가 다 생성된다. 애시드 촉매하에서, 산의 촉매하에서 하이드롤리시스를 하는 겁니다. 수화 반응, 즉 에스터를 카르복시 애시드로 만들 때에 애시드 조건입니다. 애시드 조건에서는 카르복실 에스터의 산소가 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액티베이션 시키고
산소가 들어가게 하고 중간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프로톤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프로톤이 제거되고 다음과 같은 중간체가 생성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이 OR로 떨어져 나가면은 예를 들면 에스터에서 카르복시 애시드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OH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이게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OR과 OH가 그냥 떨어져 나가기는 힘드니까 다시 프로톤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토네이션 되고 알코올로 떨어져 나가고 카르복시 애시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산의 조건입니다. 산 촉매하에서 에스터가 카르복시 애시드로 취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이스를 쓰면은 여기서 보시면 베이스는 베이스 캐탈라이즈라 촉매라 하지 않고 베이스 프로모트 베이스가 도와준다는 거죠. 어쨌든 OH-가 들어가서 그죠? 여기에서 중간체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OR- 그죠? 알콕사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지만 떨어져 나가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아주 안정화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카보옥실레이트 애나이온이 다른 것보다는 안정한 어미온이므로, 그죠? 레조넌스 안정성에 의해서 베이스에 의해서도 이것이 취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OH-는 반응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그죠? 다시 재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베이스 조건에서는 촉매 반응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베이스 OH-가 뉴클리오파일로 완전히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베이스에 의해서 취함되는 반응은 어떻다? 이것은 프로모트입니다. 촉매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터를 카르복시 애시드로 만들 때 산의 조건에서 만드는 것은 산이 촉매로 작용합니다.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하이드롤리시스고요. 이거는 베이스는 베이스 프로모트 또는 베이스 메디에이티드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조건에서 하이드롤리시스를 에스터의 하이드롤리시스를 사포니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요 이야기를 하면 에스터를 만드는 것, 에스터에서 카르복시 애시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에스터에 있는 결합이 베이스에서 이게 결합이 끊어질 수 있는 이유는 O-가 그죠? 이게 제거되고 그죠? 이게 제거되고 들어가서 조금 전에 요 아세테이트 어미온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레조넌스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존재할 수가 있죠, 안정하기 때문에 공명 안정성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O로 들어갔다 그죠? 했다가 여기 떨어져 나가고 알콕사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생성되어 있던 조금 전에 들어갔던 걸 다시 그리면 그죠? 여기가 OH가 되고 뭐였습니까? OR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게 베이스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이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어미온이 생성될 수 있는 거는 이 구조가 공명 안정성 때문에 그죠?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다시 강한 산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저 베이스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프로톤을 소스를 넣어주면은 카르복실레이트 어미온이 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변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이드롤리시스는 이 글리세롤, 트리아실 글리세롤을 가지고 있는 추출물,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같은 화합물에서 에스터를 만드는 때에 카르복시 애시드를 만들 때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이용된다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층에서 추출하여 카르복시 애시드를 만드는다 뭐 이런 건데요. 자, 그 다음에는 아마이드의 반응입니다. 아마이드. 즉 아마이드는 아주 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아마이드를 가장 반응성이 낮은 그 반응입니다. 그죠? 아마이드 가장 반응성이 낮은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이고요. 그래서 아마이드는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카르복실 애시드로만 잘 변합니다. 어떻게 산이나 염기 조건에서 카르복실 애시드로 변환시키는 반응이 어느 정도 유일합니다. 아마이드를 산의 조건에서 반응하면 카르복실 애시드, 아마이드를 물과 염기 조건에서 반응해도 카르복실 애시드. 마찬가지로 이게 하이드록사이드가 뉴클로파일 어택을 하여 중간체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떨어져 나가기는 쉽지는 않는데 열에 의해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 아마이드의 NH2가 떨어져 나가면 아주 강한 염기죠. 그죠? 그래서 프로토네이션 카르복실 애시드와 산염기 반응을 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카르복실레이트 음이온과 아민이 생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락탐 이거는 것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체 내에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때까지 배웠던 아실 치환 반응을 정리를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시드 클로라이드 반응성이 가장 좋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안하이드라이드, 카르복실 애시드, 에스터, 아마이드입니다. 즉 아시드 클로라이드에서는 모두 다 반응이 생성물이 다 가능하죠. 안하이드, 애시드 여기 다 가능하고요. 안하이드라이드는 여기 지금 이 중간에서 그죠? 즉 애시드 클로라이드에서는 이쪽 밑으로 다 내려갈 수 있다는 거. 2번에서 3번, 2번에서 4번, 2번에서 5번 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이쪽 반응입니다. 그죠? 이쪽 반응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가 이 카르복실 애시드 이거는 위로도 올라가죠. 그죠? 카르복 애시드 클로라이드도 되고 언하이드라이드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터는 카르복실 애시드도 되고 요거는 반응성이 비슷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마이드는 뭐만 가능합니까? 아마이드는 카르복실 애시드로만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반응성에 대한 차이점을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냥 아마이드 결합으로 되어 있는 자연계에 존재하고 우리가 울이나 실크를 만들 때에 이런 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폴리아마이드, 나일론 6 이거 아마이드 결합에 있어서 카르복실 애시드 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애시드 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과 두 개의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아마이드 결합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나일론이다. 요거죠, 그죠? 여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도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해서 나일론 6입니다. 아민과 애시드 클로라이드가 반응하여 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것이 나일론을 만드는 합성법이고요. 비슷합니다. 이거 PET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그 플라스틱 많이 보이죠, 그죠? 여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에스터 그룹입니다. 에스터가 연결되어 있는 고분자 화합물, 즉 테레프탈릭 애시드와 알코올이 반응하여 에스터 결합이 생성되죠, 그죠?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반응이 PET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생체 내에서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로 알아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이트릴을 살펴보고 22장을 마칠 건데요. CN3중결합입니다. CN3중결합은 CN 뉴클레오파일로 해서 SN2 타입으로 해서 나이트릴기에 탄소 결합을 할 수 있는 SN2 타입으로 나이트릴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한 나이트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트릴은 CN3 결합 CN 본드가 3개로 결합되어 있는, 그죠? 이건데 이것이 물과 산과 염기를 반응하면은 CN3중 결합이 전부 다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변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 이것만 일단 외워두시면 됩니다. CN3중 결합은 산이나 베이스 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된다. 이거 하나 반응 하나랑 나중에 여기에는 리덕션도 배울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주 많이 이용되고요. 이와 같은 나이트릴이 하이드롤리시스 산의 조건에서 카르복실 애시드로 될 때에 중간체로 거치는 것이 이와 같은 아마이드입니다. 조금 전에 CN3중결합에, 그죠? CN3중결합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은, 물이 첨가되면 HOH가 첨가되어서 HOH와 같은 이믹산이 이렇게 생기는 CN2중결합의 OH 단일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토토머리제이션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는 이와 같은 아마이드 토토머가 생기고, 아마이드가 다시 한 번 더 물과 반응하면 카르복실 애시드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토토머의 이놀의 토토머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이미 CN 이중결합에 알코올이 있는 데서, 그죠? 이미딕 애시드의 토토머가 아마이드로 토토머 되는 것은 에놀 토토머가 케토 토토머 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베이스 조건에서 하이드롤리시스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OH-가 CN3중결합에 있는 탄소, 여기가 델타 플러스니까 전자가 부족하겠죠. 공격을 하여 CO 결합을 생성하고 질소 쪽에 마이너스 이 프로토네이션 돼가지고 이믹 애시드가 되죠. 이와 같은 것은 이놀과 비슷한 것처럼, 그죠? 이와 같이 베이스 조건에서 무엇으로 얘네들이 베이스 조건에서 아마이드로 토토머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OH가 있는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돼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마이너스 차지가 질소 쪽에 가서 다시 프로토네이션 되는, 즉 프로톤이 베이스에 의해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아민 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아마이드의 토토머가 생성되는 거고요. 이 아마이드가 베이스 조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응하면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이 생성되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는 프로톤 소스를 넣어야 카르복실 애시드에 프로톤화되어 있는 카르복실 산이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나이트릴이 카르복실 애시드로 되는 반응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리덕션입니다. 환원 반응인데, 이때 CN3중결합을 리덕션 할 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입니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쓰면은 이 3중결합이 그냥 수소가 왕창 다 들어가 있는 NH2 아민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리듀싱 에이전트, 환원제로 아주 강한 환원제인데, 이 강한 환원제가 아니 조금 마일드한 조건이고 하는 다이발 H를 사용하면은 CN 3중결합이 알데하이드로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보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의 H-가 뉴클로파일로 들어가서 CN 결합이 생성되고요. 여기에서 반응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H- 이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주 극히 드물지만 어쨌든 H-가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질소 쪽에 E- 이온으로 되고 여기에 프로톤이 두 번 들어가서 아민으로 되는 겁니다. 아민.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이발 H 같은 경우에는 1당량의 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고요. 말다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프로토네이션 돼서 무엇이? 이민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민이 생성되고 여기에 이민이 물과 반응하면은 CN 이중결합 나중에 여기에서 알코올과 반응해서 이 키톤으로 되거든요. 카르보닐기로 치환되거든요. 그죠? 여기가 들어갔다가 이게 아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알데하이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이 상태에서 하이드라이드가 한 번 더 들어가 버림으로 인해서 아주 강한 환원제이기 때문에 무엇까지 아민으로 리덕션 되는 반면에 다이발 H 같은 경우에는 이민으로만 생성되고 이것이 하이드롤리시스 시켜서 알데하이드로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인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나 알킬 리튬의 탄소 뉴클로파일로 반응을 하면은 CN 이중결합이 조금 전에 다이발과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다이발에 H-가 들어가서 CN 이중결합이 됐다가 물로 처리하면은 CO 이중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H- 대신에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는 탄소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탄소 결합을 형성하고 CN 이중결합이 물과 치환 반응을 하는 키톤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 반응이 나타냈던 것이 여기가 CN 3중결합에 당연히 탄소 쪽이 델타 플러스를 가지기 때문에 카본 뉴클로파인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탄소를 CN 3중결합의 탄소를 공격하고 여기에 있는 새로운 결합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가 프로토네이션 돼서 이민이 생성되고요. 그죠? 여기에 물과 반응하면은 이민이 카르보닐 화합물로 변하여 키톤이 된다는 반응이 CN 3중결합의 나이트릴의 반응성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트릴에서 했던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와 반응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거는 분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장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